자,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이 등비급수의 활용에는 순환소수가 있고 뒤에 나와 있는 도형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소수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 밑에 뭐 예제 나와 있는데 0점이 이제 순환마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만약에 먼저 풀게 된다면요. 이 마디의 개수만큼 분모에다 9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9분의 2다 이렇게 바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만약에 0.23이다 라고 이렇게 마디가 두 개가 있으면은 분모에 9가 두 개 들어가고 그냥 위에 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근데 마디가 2, 3, 4 이렇게 있고 마디가 이렇게 하나가 없죠. 그러면은 얘는 9, 9, 0입니다. 마디가 두 개니까 9, 마디가 없는 놈은 0 처리해 주고요. 전체 2, 3, 4에서 마디가 없는 요 놈을 빼주면 돼요. 요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배웠기 때문에 이 0.2라는 순환소수를 계속 배열을 해봐요. 그럼 0.2 더하기 0.02 더하기 0.00이 더하기 이렇게 가겠죠. 얘를 분수로 표현한다면 10분의 2 더하기 그리고 100분의 2 더하기 1000분의 2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더해가고 있으니까 급수가 되고요. 등비 수열 관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공비가 10분의 1인 등비 급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수렴 조건에 들어가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은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이 10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다 10을 곱하면은 9분의 2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 내용이고요. 이제 도형과 등비급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건 이제 우리가 닮은 비의 관건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두 도형의 닮은 비가 자 A란 도형과 B란 도형이 있다라고 봤었을 때 두 도형의 닮은 비가 A 대 B다라고 한다면요. 그럼 넓이의 B는 A 제곱 대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두 도형의 닮은 B는 A 대 B죠. 얘는 넓이는 A 제곱이고 얘는 B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넓이의 B는 제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등비급수 문제이기 때문에 공비를 찾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눠요. 그러면은 1대 A분의 B가 되겠죠. 이때 요 놈이 공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때 넓이의 B를 구하라라고 한다면은 이때 공비는 1대 A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이 또 공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은 이 도형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또 하나, 두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또 늘어나요. 그때의 공비는 이 공비에 넓이의 공비에다가 그 늘어나는 도형의 공비만큼을 곱해주면은 공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좀 더 나오면은 그때 풀어볼 거고요. 지금 이제 밑에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제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4등분해서 그중 한 정사각형의 넓이 여기를 색칠을 한 거고요. 남은 정사각형 중에 하나를 다시 또 4등분을 해가지고 또 하나를 색칠한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할 때 색칠한 모든 도형의 넓이 합이죠. 그럼 우리가 일단은 이 도형과 이 도형은 닮음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1이다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가 있지만 요건 다시 또 찾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뭐 바로 2분의 1 보이지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처음 있죠. 어차피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닮음이란 얘기는 이 도형도 닮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닮은 비가 일정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있는 도형의 길이가 2였죠. 그럼 그 다음에 생기는 이 도형인 1이었죠. 그 닮은 비가 2대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넓이 합을 구할 거니까 넓이의 비를 구할 거면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넓이의 비는 4대 1로 바뀌고요. 이 앞에를 1로 만들 거니까 공비는 4분의 1이 됩니다. 이게 공비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를 1로 만들면 1대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럼 이 공비가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수렴 조건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러한 애들을 4분의 1씩 줄여가는 애들을 계속 무한히 더해가고 있으니까 등비급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은 이 전체 바깥쪽이 첫째 항이 아니라 이 색칠한 이 부분이 첫째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 S1이라고 본다면은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 4를 곱할 거니까 3분의 4로 수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필수예제 9번을 보시게 되면은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일단은 배열을 하죠. 우리가 0.51 더하기 0.0051 더하기 0.000051 이렇게 계속 더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공비가 100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수렴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00분의 1분의 첫째 항은 100분의 51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분자 분모에다가 우리가 뭘 곱해요? 100을 곱하게 되면은 99분의 51 이렇게 될 거고 둘 다 이제 3분의 약분 되죠. 33분의 17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방법을 푼다 마디의 개수가 2개니까 분모에 2개 9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마디가 없는 놈이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2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열해 보면은 0.6 더하기 0.028 더하기 0.00028 더하기 이렇게 배열이 되죠. 얘는 이제 10분의 6이 되는 거고 얘는 1000분의 28이죠. 1000분의 28 더하기 얘는 10,000분의 28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분의 2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뒷부분이 등비급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10분의 6이고요. 더하기 첫째 공비가 1100분의 1이죠. 1 마이너스 100분의 1분의 첫째 항은 1000분의 28 되겠네요. 1000분의 28 해서 얘네 둘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10분의 6 더하기 자 분자 분모에 1000을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990이고요. 여기 28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51번은 그냥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방법 푼다면 99분의 14가 되겠고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배열해 볼까요? 1.2 더하기 0.03 더하기 0.003 더하기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얘는 이제 10분의 12가 되겠고 더하기 이 부분들이 뒷부분들이 다 이제 전부 다 등비 급수죠. 공비가 10분의 1이네요. 그죠? 얘는 100분의 3이고 1000분의 3인 거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10분의 1분의 여기는 100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얘는 10분의 12가 되겠고 얘는 분자 분모에다가 100을 곱하게 되면은 여기 90이 되겠고 3 나오겠죠. 그럼 얘는 30분의 1이잖아요. 그죠? 30분의 1인 거니까 통분하면 30분의 37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여러분들 이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1.3 더하기 0.021 더하기 0.00021 더하기 이렇게 가죠. 이 앞에는 10분의 13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여기는 공비가 100분의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00분의 1분의 여기는 1000분의 21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그럼 10분의 13 더하기 자 얘는 분자분모에 1000을 곱합니다. 1000을 곱하면은 990이 되죠. 그죠? 얘는 2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통분해 보면 약분 먼저 할까요? 이렇게 약분하면은 7 그리고 330 되죠. 그 통분하면 이제 330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33을 곱할 거니까 13에다가 33을 곱하면 9393에서 429죠. 429에다가 여기 7 남았죠. 429에다가 7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330분의 436이 나오겠고 그러면 2로 약분되죠. 165분의 2, 4, 2는 286 이렇게 이제 나오겠습니다. 자 52번을 보면 각 항이 실수고 첫째 항이 첫째 항이 9분의 4죠. 0.4 순환소수인 거니까 0.4가 되고 9분의 4가 되고요. 이게 첫째 항이에요. 그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 네 번째 항이 90분의 얼마야? 5란 얘기죠. 그 얘가 지금 등비 급수인 거니까 각 항의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공비가 한 번 곱해졌고요. 여기도 공비가 한 번 곱해졌고 한 번 더 곱해져 있기 때문에 첫 장부터 공비가 몇 번? 3번 곱해진 거죠. 그래서 90분의 5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래 세제곱은 양변에 사라지고 여기다 4분의 9를 곱하게 되면은 40분의 뭐야 4분의 9인데 40분의 5가 되죠. 약분하면 이제 8분의 1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공비가 얼마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렴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1 마이너스 r분의 자 첫째 항은 9분의 4였죠. 9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 2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1이죠. 2 곱할 거니까 9분의 8 정답이 9분의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53번도 이걸 순환소수 나타낸다라고 했었으니까 얘는 바로 0.12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소수점 자리 n번째 자리 숫자를 a1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일단은 n을 1부터 대입해보면은 3분의 a1이죠. 더하기 3의 제곱분의 a2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a3 더하기 3의 4제곱분의 a4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a1이라는 거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를 뜻하는 거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2, 얘도 다시 1, 다시 2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건너서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등비급수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건너서 보더라도 얘네들 등비급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만 보게 된다면은 공비가 9분의 1이죠. 그 수렴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첫째 항은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이렇게 해당하는 등비급수와 이렇게 건너서 해당하는 등비급수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첫째 항이 3분의 2가 아니죠. 얘는 9분의 4가 되는 9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여기 위아래다 9를 곱하게 되면 8분의 3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에는 8분의 9를 곱했으니까 2 이렇게 돼서 8분의 5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0번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하기 전에 일단은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특수각이 있죠. 특수각도 기억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이 한 변의 길이가 a다. 빗변의 a예요. 나머지 한 각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한 변과 그 다음에 한 각이 주어지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여기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a 곱하기 사인 세타다 라는 거 요거만 기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좌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x좌표랑 y좌표를 따로따로 우리가 구해 봐야 됩니다. 그게 좀 편하니까. 그래서 x좌표를 일단 살펴보면요. 일단 여기다 이제 보조선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이었습니다. 이 OP안이 1이에요. 이 길이는 1 곱하기 코사인 30이 되는 거죠. 근데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현재 P1에 대한 x좌표는 이 P1의 x좌표는 2분의 루트 3이 돼요. 2분의 루트 3. 그럼 이제 P2도 구할 거죠. P2는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죠. 그 닮음비를 이용해도 되겠고, 요 길이가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2분의 1. 그러면은 이 길이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되시나요? 요 길이가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30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먼저 쓸까요?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P2는 P1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빠져야 되겠죠. 이만큼 이 길이를 빼야 됩니다. 다시 또 P3라는 얘기는 더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또 여기가 4분의 1인 거잖아요. 4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1 곱하기 코사인 30이죠. 그럼 4분의 1 곱하기, 자, 4분의 1도 뒤로 쓸게요. 2분의 루트 3 곱하기 4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또 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무한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를 보니까 등비급수잖아요. 그죠? 등비급수입니다. 공비가 얼마인 마이너스 2분의 1은 등비급수가 돼요. 그 수렴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 장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2분의 3인 거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은 3분의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 x좌표가 무한히 가게 되면은 3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를 보는 거죠. y좌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요 길이는 이제 y좌표는 요 길이죠. 요 길이는 1 사인 30이죠. 요 길이가 1 곱하기 사인 3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나오죠. 그럼 여기 또 얼마가 돼요? 여기 2분의 1이죠. 그럼 이 길이는 2분의 1 곱하기 또 사인 3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P1의 y좌표를 보게 되면 처음에 2분의 1입니다. 더하기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또 2분의 1의 제곱만큼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세제곱만큼 올라간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공비가 2분의 1은 등비급수가 되는 거니까 또 수렴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째 항 2분의 1 해가지고 1 나온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죠? 그럼 x좌표랑 y좌표의 극한은 얘는 3분의 루트 3이고 y좌표는 1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에
x가 얼마다? 얘가 되는 거고요. 얘는 y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더할 거니까 3분의 루트 3 더하기 1. 요게 이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똑같죠? 이것도 PN이 하나씩 가까운 점의 좌표 구할 거니까 우리가 X랑 Y를 따로 구할 겁니다. 그래서 X를 먼저 보게 되면 X를 먼저 보면은 현재 1이죠. 현재 1입니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만큼 여기가 2분의 1이죠. 여기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1만큼 갔다가 다시 4분의 1만큼 한 거고요. 여기 8분의 1 다시 16분의 1이죠. 그죠? 다시 더하기 16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 수렴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첫 장이 1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럼 1 플러스 4분의 1인 거니까 이게 1 더하기 4분의 1인 거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4를 곱합니다. 4를 곱하면 5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근데 y도 보게 된다면 y는 처음에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여기 이제 8분의 1 나오는 거죠. 8분의 1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분의 1을 빼줘야 되겠고 다시 16분의 1, 32분의 1이죠. 32분의 1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이게 2분의 1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얘도 똑같네요.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첫 장만 틀리죠. 얘는 첫 장이 2분의 1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1 더하기 4분의 5분의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분자 분모에다 4를 곱하게 되면은 9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점의 좌표를 구하라라고 9분의 2가 아닌데 1 더하기 4분의 1이죠. 여기가 1 더하기 4분의 1인 거니까 5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PN이 하나씩 가까운 점의 좌표를 구하라라고 했었으니까 X는 5분의 4로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고 Y는 5분의 1로 하나씩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1번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씩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은 P1을 구하게 되면은 자, P1을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가 2죠. 그러면은 이 길이는 2 곱하기 코사인 30이죠. 2 곱하기 코사인 30이 됩니다. 그러면은 루트 3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특수삼각비 이용해도 되겠네요. 60도가 되는 거니까 1대 루트 3대 2에서 요 길이 1 나오겠네요. 되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P1이죠. 1 나오네. 1 더하기. 그 다음에 P2 P1이죠. 그럼 얘는 여기 이제 3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1 곱하기 요 길이가 P1 P2도요. 1 곱하기 코사인 30이 되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길이 구할 거죠. 그럼 여기가 30도니까 여기 60도죠. 여기는 30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길이는 더하기 2분의 루트 3 요 길이 보는 겁니다. 2분의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이죠. 또 얘도 코사인 30 하면은 이게 또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죠?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무한히 더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등비 급수잖아요. 그죠? 그 공비가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2분의 루트 3은 4분의 3이잖아요.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수렴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따라서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분자 분모에다 2를 곱하게 되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겠고요. 얘를 이제 유리화하게 되면은 2배의 2 더하기 루트 3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겁니다. 어딨어? 어딨니? 자, 요겁니다. 둘레 길이의 합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얘는 무한히 갔었을 때.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이 도형의 바깥에 있는 A1의 둘레가 4죠. 그러면 4인데 우리가 요것도 기억하고 있으실라나요? 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각변의 중점을 이렇게 이어서 만드는 삼각형이 있죠. 그 만약에 이 길이가 2다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1 되는 거죠.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요 길이가 2다라고 한다면 이 길이도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도형의 닮음이기 때문에 두 도형의 닮음비가 1대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비는 2분의 1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한 변의 길을 모르는 거니까 A로 볼게요. 여기를 B로 볼 거고요. 요만큼의 길을 C로 본다면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얘네들 각 변을 중점을 이었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는 2분의 b가 되는 거죠. 이 변의 길이는 2분의 c가 되죠. 요거의 절반인 거니까 여기는 이거의 절반인 거니까 2분의 a가 됩니다. 그럼 요게 A1이죠. 요게 A1이고 그럼 A2는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2분의 C가 될 거니까 2분의 1로 묶어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요. 그 얘네들을 계속 A1, A2 얘네 다 더해 가는 거죠. 그죠? 그 공비가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똑같은 거니까 공비가 2분의 1씩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길이가, 둘레의 길이가. 그럼 수렴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자, 첫째 항이 여기 첫째 항이 되는 거죠. 4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아래 2를 곱할 거니까 8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2번입니다. 자, 한없이 반복할 때 정말 이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밑에 그림이 잘 나왔으니까 요걸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A1이 있죠. 우리가 원이 보이면은 일단은 그거 보고 시작하는 거죠. 원의 중심과 어쨌든 이렇게 이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1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접점을 딱 연결해 보면 수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길이가 또 특수 삼각비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그냥 뭐 아까 했던 1 곱하기 요 길이는 1 곱하기 코사인 30이랑 같은 거잖아요.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네요.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고 그러면은 아이고 루트 3이 되고요. 요 길이도 마저 구할 수 있죠. 1 곱하기 사인 30인 거니까 2분의 1 나옵니다. 되시겠죠? 그럼 닮은 비를 찾으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이 원을 찾든 이 삼각형을 찾든 그 도형의 닮은 비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이 좀 쉬우니까 원을 간다면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입니다. 아니 반지름의 길이가 1이죠. 1 이렇게 나와요. 그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는 요게 되겠죠. 그죠? 요게 결국에 이 반지름의 길이랑 같은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2분의 루트 3 나오네요. 아, 2분의 1이죠? 뭐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는 넓이잖아요, 넓이. 그럼 얘 닮은 비가 1대 2분의 1인 거니까 넓이는 1대 4분의 1로 바뀌는 거죠. 요런 식으로. 요게 공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 도형의 공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문제에서는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등비급수의 합이잖아요. 그죠? 얘네들 점점점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등비급수의 합이 되는 거고 그럼 1 마이너스 r 분의 4분의 1이죠. 공비가 1 마이너스 r 분의 첫 장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장은 정삼각형의 넓이죠. 처음 요 A1을 말하는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인 거니까 여기도 2분의 루트 3이죠. 그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 나오겠네요. 되시겠죠? 그럼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죠. 4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 a 제곱인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었으니까 3 되겠죠. 그래서 이게 a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3 루트 3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 4를 곱합니다. 4를 곱하면은 4분의 3 루트 3이 나오는 거고요. 요놈 사라지겠죠. 그래서 뭐야 계산이 좀 틀린데 4를 곱할 거니까 3분의 지워줘야지. 4를 곱했죠. 그럼 여기 3 루트 3이죠. 이렇게 3 약분 될 거니까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밑에 거도 보시면은 원에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뺀 값을 SN이다라고 할 때 요거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걸 일단 우리가 공비하고 첫 장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닮은 비를 찾을 건데 이 정사각형을 이용한 닮은 비를 찾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의 닮은 비를 한 변의 길을 찾아가지고 닮은 비를 찾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 원이 있죠. 요 원하고 요 두 번째 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닮은 비를 찾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돼요. 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좀 원이 좀 더 싫을 것 같죠. 뭐 원을 찾든 뭐 사각형으로 찾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C1의 한 변의 길이가 1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그 우리가 이만큼의 길이만 찾아주면 돼요. 이만큼의 길이. 근데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길이도 1이죠. 여기 1입니다.
근데 얘가 정사각형이죠. 거의 45도, 45도가 될 거니까 1대1, 1대1대 루트 2죠. 요 길이는 루트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 여기 똑같이 루트 2분의 1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 C2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가 나오겠네요. 되시겠죠? 그럼 닮은 B가 1대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1대 2분의 루트 2가 돼요. 그러니까 넓이의 B는 1대 이걸 제곱할 거니까 2분의 1 나오겠죠. 그래서 요 놈이 공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 놈이 공비에 해당이 돼요. 되시나요? 그때 이제 우리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아니라 원에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뺀 게 첫 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원래 파이였죠. 파이에서 이 정사각형 있죠.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빼주면은 이 처음 이 부분의 영역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넓이, 전체 바깥쪽 C1의 넓이는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 한 변의 길이가 이 한 변의 여기 이만큼이 2분의 루트였죠. 그걸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요 놈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약분하게 되면 루트 2가 나오겠네요. 한 변의 길이 루트 2였으니까 넓이는 2가 되죠. 그래서 C1의 넓이에서 M1의 넓이를 뺀 거, 요게 이제 첫 장 S1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비도 찾아냈고 첫 장도 찾아냈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R 2분의 1분의 첫 장이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2다는 얘기고요. 분자 분모에다 1을 곱할 거니까 2에 파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걸 보면은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이차함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xn은 3분의 2 n-1 제곱 정한 거고요. 자, 이거를 xn에서 xn 플러스 1을 뺀 걸로 밑변의 길이로 정했답니다. 그럼 xn이 3분의 2에 m-1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에 xn 플러스 1을 뺀 거니까 여기다 n자리 n 플러스 1을 대입해요. 그럼 n제곱이 되겠네요. 되시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좀 뜯어낼까요? 요 놈을 뜯어내면은 3분의 1 하나 땡겨 오고요. 그럼 3분의 2에 m-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얘랑 묶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 요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m-1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밑변의 길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높이라는 거는 fxn을 높이라 했으니까 지금 얘가 y는 x제곱이죠. 요 자리에 xn을 대입한 거죠. 근데 xn이 요거였으니까 높이는 3분의 2의 m-1의 전체 제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3분의 2 그리고 2n-2가 되겠죠. 요게 높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높이. 그 넓이를 an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이 넓이 an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의 m-1 곱하기 3분의 2의 2n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요 놈을 조금 더 바꿔보면은 우리가 2를 묶어버리면은 m-1이죠. 곧 들어가면 9분의 4가 되죠. 그거에 m-1제곱입니다. 아이고 9분의 4 곱하기 9분의 4에 m-1제곱이 되겠죠. 아, 그냥 묶어놓을까요? 아, 이게 좀 더 복잡하네요. 3분의 1 곱하기 바로 씁시다. 3분의 2에 자, 얘는 3m-3제곱이죠. 이렇게. 그럼 얘는 3분의 1 곱하기 요걸 한번 뜯어보면 3으로 묶어내요. 그럼 m-1이죠. 그러면은 27분의 8에 m-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놈이 첫 장이 되는 거고요. 요 놈이 공비에 해당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수렴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1-r 분의 첫 장이 얼마야? 3분의 1이죠. 이렇게. 분자 부분에 27을 곱해요. 27에서 8 빼면 19가 될 거고 여기 9가 나오겠죠. 요게 답이네요. 이렇게 이제 19분의 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3번입니다.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공장에서 어느 공장에서 생산량의 75%가 수거가 되고 그중 80%는 재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10톤을 우리가 생산을 한 거죠. 근데 이 중에서 75%만큼 수거가 됐으니까 100분의 5, 75만큼 수거가 된 거죠. 그래서 100분의 75는 515, 535, 520, 그러니까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4분의 3만큼이 수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80%가 재활용됐다는 얘기는 이게 100분의 80인 거니까 5분의 4만큼이 재활용이 된 겁니다.
요게 첫 장이 되는 거죠. 요게 첫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분할 거니까 10 곱하기 5분의 3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첫 장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이걸 반복하는 거죠. 10 곱하기 5분의 3만큼이 있는데 이거에 또 다시 얼마만큼 75% 4분의 3만큼이 수거가 되고 또 그거에 5분의 3만큼이 재활용된 거죠. 그럼 결국 요거 계산하면 5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10 곱하기 5분의 3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A2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더해 가는 거죠. 총 무게를 구할 거니까. 그럼 공비가 등비 급수잖아요. 공비가 5분의 3인 등비 급수가 되는 거니까 수렴 조건에 들어가죠. 그래서 1-R 분의 첫째 항이 10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위아래다가 5를 곱하게 되면 2분의 여기 30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15톤이 생산되겠다. 총 무게가 되겠다라는 보는 얘기고요. 자, 5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끈이 매달리는 H에 놓으면 처음에 30이었대요. 그다음 방해를 받고 2분의 25만큼 움직였죠. 즉 6분의 5만큼 방해를 받고 움직인대요. 그러면은 처음이 30이었죠. 처음에 이 추가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죠. 그 처음에 30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서 6분의 5만큼을 움직인 겁니다. 이게 첫 장이 되는 거죠. 첫 장. 그리고 총 거리를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30 곱하기 6분의 5 그리고 이거에 다시 또 6분의 5만큼을 움직인 거죠. 요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 요게 6분의 5의 제곱인 거니까 얘네들 무한히 더해 갈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등비 급수가 되는 거고요. 공비가 6분의 5인 거니까 1-6분의 5분의 첫 장이 30 곱하기 6분의 5가 첫 장이 되는 거예요. 30이 아니라. 그러면 6을 곱하게 되면 1분의 6 곱하면 150 되겠죠? 맞나요? 150이 150이 뭐야? 오른쪽에 끈에 매달린 추를 놓으면서 처음에 30만큼 움직였다가 30만큼 움직였네요. 첫 장이 30이었네요. 됐죠? 그럼 첫 장이 30인 거니까 자, 공비가 얼마예요? 6분의 5죠? 1-6분의 5분의 첫 장이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위아래 6을 곱할 거니까 18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첫 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추를 A 위치에서 놓으면은 처음에 30만큼 움직였다가 다시 또 방향을 바꾸어 25만큼 움직였다는 얘기는 6분의 5만큼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첫 장이 아니라 30부터 움직인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59번은 H타이어 회사와 이렇게 S브레이크 회사가 있습니다. 속력이 30% 감소하고요. 이후 몇 초 이랬죠. 몇 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몇 초 속력이 30%씩 감소하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때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가 시속. 이건 시속이죠. 시속. 우리가 이 시간을 단위를 통일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단위를 통일시켜 주면은 몇 초 30%씩 감소하는 거니까 이 시속을 우리가 초속으로 바꿔 줘야 돼요. 그럼 1, 0, 8, 0, 0, 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눠요? 초속인 거니까 우리가 초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1시간이 360초죠. 3600초죠. 3600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3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초속 30의 속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초속이 30이었죠. 30이었는데 페달을 밟았어요. 그럼 30% 감소했다는 얘기는 70%의 속력이 남아 있는 거죠. 요만큼의 속력으로 이동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만큼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또 페달을 밟아서 30% 감소했다는 얘기는 또 이거에 70%만큼의 속력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이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속력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총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점점점 속력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결국에 등비 급수 문제가 되는 거고 공비는 100분의 1 공비는 10분의 7이죠. 됐죠? 그럼 1-R 분의 첫째 항이 30 곱하기 10분의 7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10을 곱하게 되면은 3분의 여기가 210 나오죠. 그럼 약분할 거니까 7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고 요 단위 조심하셔서 계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주시면 되겠고